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공부하지? 우리 반 1등은 역시 시간 관리를 잘하는구나. 그래, 백지노트. 무조건 외우는 게 최고지. 색깔별로 색칠하면 잊어버리지 않겠어. 이게 아닌가? 좋아, 전교 1등의 비법으로 역전하는 거야. 뭐야? 나랑 똑같잖아.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아이가 알려주는 친절한 공부법, 공부의 기술 교사 조은입니다. 공부의 양 대 산매, 공부의 양과 공부의 질이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광쌤과 함께 이 절대적인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광쌤께서 공부의 질을 높이는 방법도 알려주시겠죠? 물론입니다. 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네, 선생님 지난 시간에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같은 시간을 공부하더라도 학생들의 성적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혹시 조은희 선생님 야구 좋아하세요? 갑자기 왜 야구를, 선생님? 오늘 드릴 말씀이 이제 네. 야구랑 좀 빗대서 선생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네. 그 투수들 있잖아요. 네네. 투수들의 투구 폼이 네. 사실 선수마다 다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죠? 다 다른 건 알겠어요. 뭐 네. 정확히 따라할 수는 없는데요. 다 다른 건 알겠는데 왜 그럴까요, 선생님? 모든 투수들이 가장 교과서적인 투구법을 몸에 익히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익혀서 네.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게 되면 네. 자신만의 투구법을 개발하게 되는데요. 키도 다르고 네. 팔 길이도 다르고 손가락 길이도 다르고 근력도 다르고 이게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자신의 어떤 스탠다드, 교과서적인 그런 투구법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효율을 생각하게 된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더 잘 던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하다 보면 자신만의 투구법이 그제서야 완성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야구를 우리 공부에 적용을 해본다면 각각의 학생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학생들 특성에 맞춰서 공부법을 최적화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시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 자신만의 공부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찾느냐, 이게 문제 아니에요, 선생님? 그렇습니다. 그죠?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거는 네. 쉽게 말하면 몰입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네. 성취감이라는 게 들어야 돼요. 성취감. 예, 공부를 할 때 네. 여러분들에게 맞는 양, 네.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맞는 수준, 이런 것들을 그냥 남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설정을 직접 해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네. 쉬운 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쉬운 거라는 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공부에서. 혹은 점수로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내가 이번 시험에서는 1점만 올리겠다, 2점만 올리겠다 해가지고 목표는 크게 가져가라 그러죠. 네. 그렇죠? 큰 목표를 갖는 건 좋지만요. 네. 매일매일 공부할 때는 목표를 작게 잡는 게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뭐 쉽게 말해서 오늘 내가 여기서부터 요만큼 하겠다. 네. 막 이만큼 하겠다 아니고 요만큼 하겠다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죠? 네. 그것만 해도 벌써 기분이 좋거든요. 오늘 내가 이걸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기분도 좋아지고 또 이럴 때 자기 자신을 또 칭찬하는 거예요. 자존감도 높아지겠네요. 그럼요. 나 약속한 대로 했어.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일 또 하겠죠? 그리고 내일 그 다음에 어떻게? 양을 또 늘리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성공했으니까 다음엔 더 할 수 있고. 이게 자잘한 변화긴 한데요. 네. 쌓이면 어마무시한 폭풍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네요. 우선은 쉽게 가는 게 좋아요. 쉽게. 처음부터 목표를 크게 잡지 말고 네. 쉬운 거부터. 그러니까 레벨을 굉장히 낮은 레벨부터 해가지고 차근차근 올라가는 거죠. 그래요, 좋을 것 같은데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이렇게 몰입의 원리를 하면서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막힐 때도 있잖아요. 갑자기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겠다. 슬럼프가 찾아오는 경우, 이 경우에도 난도를 높이면서 계속 도전하는 게 효과가 있을까요?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제안을 하게 되면 막히는 부분이 있었을 때는 네.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좀 여러분들이 노력도 하고 시간도 투자해 보는데 그게 더 이상 뭐
진행이 되지 않아서 정말로 슬럼프가 올 정도까지 그렇게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과감하게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거나 네. 다음 과목으로 넘어가거나 해서 공부를 넘어가면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을 띄어도 괜찮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 선생님 그러면 슬럼프가 왔을 때 다음 단계로 뛰어넘어서 도전하는 거 이것도 좋은 거 알겠는데요.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접근했을 때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네. 그럴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네. 모르는 걸 있다가 네. 모르는 거가 있어서 바로 Q&A를 통해서 이게 해결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렇게 감흥이 없어요. 쉽게 까먹죠. 그렇죠. 어. 계속 고민을 하고 또 뛰어넘어갔다가 또 하다가 또 다시 돌아왔는데 하다가 그거를 딱 깨우쳤을 때 그럼 그게 기억에 훨씬 오래 남고 하면 할수록 늘 수밖에 없어요. 그 선생님 학교에서 축구를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네. 예, 그 친구의 특징을 보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쉬는 시간 내내 네. 예, 그냥 축구만 합니다. 아, 그러면 이 말씀하신 이유는? 그렇죠. 아. 많이 하고 네. 많이 하다 보면 여러분의 길을 찾을 수 있어요. 그게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광쌤을 모시고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이어서 공부의 양과 공부의 질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내용 참고하셔서 자신만의 공부 방법 꼭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안녕! 안녕.